안녕하세요. 몇 년 후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집안일 하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오늘은 혼자 품고 있었던 이야기 하나 꺼내보려고요. 시작하기 위해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나 연애했어요. 몇 년 만나다가 임신해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쳤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연애 때도 자기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남편이 외동이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거였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는 남편을 키워주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나름 자신만의 상처가 많은지 질색하며 싫다고 하더군요. 제게 시모는 남이라 생각하고 살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불화가 심했다며 대충 둘러대는 남편에게 그땐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께서 혼자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결혼식에는 모시는 게 어때? 그러다 당신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 수도 있어. 만약 어머님이 자기한테 상처 주신 게 있다면 결혼을 계기로 풀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 뜻 존중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모시지 않는 건 마음에 자꾸 걸려. 나도 모르겠다. 정 그러면 당신이 마음대로 해. 대신 그건 알아둬. 내가 먼저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살갑게 굴 마음 없어. 당신이 괜히 연락했다가 고약한 시모한테 발목 잡혀도 난 몰라.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저는 남편의 경고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시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님은 흔쾌히 제 동네로 오신다고 하셨죠. 카페에는 남편이 말했던 고약한 시모는 온데간데 없고 인자하신 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었던... 어머나 세상에. 참한 목소리만큼이나 얼굴도 예쁘네요. 이렇게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긴 말을 나눠보지 않아도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겠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어요. 우선 어머님 식사부터 하러 가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죠? 식사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해요. 나 또 금방 가봐야 하거든요. 내 아들이 먼저 연락하라고 했을 리는 없고 세희 씨라고 했나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나마 아들이 결혼한다는 건 알게 됐네요. 불러준 건 고맙지만 난 혼주석에는 못 앉을 것 같네요. 만약 시간이 된다면 세희 씨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보러 갈게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곤 한참 우시다가 도장과 함께 통장을 불쑥 내미셨죠. 나한테 뭐 받았다고 내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세희 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 써요.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 돈 받으려고 뵙자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나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세희 씨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척 받아줘요. 내가 딸은 없지만 세희 씨가 꼭 내 딸 같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녀석은 이제 남과 다름없거든요. 어두워지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모자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 결혼식도 불참석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게다가 헤어질 때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희 씨 뱃속에 내 손주 바르게 잘 키워줘요. 내 아들 말고 꼭 세희 씨를 닮은 손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죠. 저는 알 수 없는 찜찜함에 시모 말대로 남편 몰래 통장을 간직했어요. 쓰지도 않고
계속 잘 간직했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배가 불러올수록 시모의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아이가 제발 남편을 닮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입덧이 계속 심하네. 아씨, 또야? 밥맛 떨어지게. 넌 어떻게 내가 숟가락만 들면 토하는 신용이냐? 방금 뭐라고 했어? 배가 점점 불러오자 저는 입덧을 매우 심하게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노려보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네가 입덧할 때마다 엄청 비위상한다고. 아니 그럴 기미가 보이면 화장실 가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뻔뻔하게 왜 사람 밥 먹을 때마다 덩달아 구역질나게 하는 거야? 제발 나 밥 좀 편하게 먹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당신 그게 임신한 부인한테 할 소리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밥 따로 먹어. 나 밥 다 먹고 난 뒤에 먹던가. 요즘 내 얼굴 수척한 거 안 보이냐? 밤에는 남편 잠도 못 자게 쉼없이 뒤척거리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나 하고 너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진상 부릴 줄 알았으면 애도 안 가졌어. 너 말 다 했어? 네가 나만큼 스트레스 받고 나만큼 힘들어? 난 임신한 후로 온몸이 쑤시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고. 내 입덧 때문에 당신 밥맛 없으니까 밥을 따로 먹으라고? 서럽다 정말.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삼계탕도 밖에서 사 먹으라니까 돈 아깝다고 집에서 해달라며. 닭냄새 겨우 참고 요리한 사람한테 뭐가 어째? 뱃속에 아이 들을까봐 겁나니까 말 좀 가려서 해.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이 대수냐? 애 가진 게 뭐 그렇게 벼슬이라고. 그땐 임신 후 몸의 변화도 힘들었지만 결혼하고 변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더 아프게 했네요. 입덧이 정말 심할 때는 과일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과일 사다 놓은 거 보고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난 과일 좋아하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그나마 과일이 입덧 없어서. 네가 먹고 싶으면서 샀으면서 참 핑계도 가지가지다. 아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이게 다 얼마치야? 에이씨 돈 아까워 죽겠네. 생활비 좀 아껴 써. 밖에서 돈 버는 남편 호구로 보지 말고. 입덧한다고 하도 뭐라 하길래 과일 먹으면 좀 나아서 사놓은 거야. 아님 내가 굶을까? 굶기를 바라고 계속 그렇게 시비 거는 거지? 오버하지 마. 누가 굶으래? 가만 보면 너 나만 되게 나쁜 사람 만든다. 내가 언제 너한테 밥 먹지 말고 과일 먹으랬어? 난 단지 역겨우니까 따로 먹으라 했을 뿐이야. 역겨워? 야, 내가 바깥에서 임신하고 왔니? 내 뱃속 아이, 너랑 나의 아이야. 임신해서 고생하는 부인한테 뭐가 어째?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돈도 쓰지 마. 앞으로 생활비 일절 없어. 남편은 싸움 이후로 생활비도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라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어요.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요. 한날은 소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양념된 불고기를 사며 애써 먹고 싶은 걸 참기도 했어요. 참 서러웠죠. 그때 마침 시모가 줬던 통장이 떠올라서 꺼냈는데요. 자세히 보니 통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모의 전화번호 같아서 저는 홀린 듯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네, 땡땡땡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요? 네, 누구시죠? 자초지종 시모와 통장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번호를 저장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과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왜 제게 변호사 번호를 남겼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남편과의 불화를 친정 부모님께 차마 말 못해서 시모에게라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모께서 자신의 연락처는 안 남겼더라고요. 그러다 마침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니 너는 임신한 애가 왜 이렇게 말랐니? 엄마, 아빠. 저는 서러움에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괘씸한 놈, 내 딸 고생 안 시킨다더니 너 당장 이혼해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놈이랑 살아? 당장 이혼하라는 아빠를 겨우 진정시키고 엄마는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네가 이혼해도 괜찮아. 아이 키우는 것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김서방이랑 계속 살고 싶어? 아, 괘씸해서 이혼하고 싶다가도 아이한테서 아빠를 뺏고 싶지는 않아. 엄마는 제 생각이 그렇다면 도와주신다 했어요.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신다 하셨죠. 곧바로 부모님은 짐을 챙겨오셔서 제 옆에 붙어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집에 눌러 앉으셨어도 남편이 뭐라 할 수도 없었던 게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매일 엄마 아빠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해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요즘 제철 음식은 무엇인지 그런 재미로 사셨죠.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남편 몫은 절대 안 남기고 셋이 먹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뭐라 말도 못하고 친정엄마 곁을 맴돌더라고요. 장모님, 오늘은 아구찜 냄새가 나네요? 아구찜 하셨어요? 볼찜 맛집이 있다길래 멀리 가서 사왔어. 우와, 대구 볼찜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응? 어쩌나? 뱃속의 손주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자네 몫은 따로 없어. 그래요? 근데 자네 들어오자마자 갈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오늘 갈비 먹었어? 네, 저 오늘 회식했거든요. 자넨 세이가 갈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포장도 안 해왔나? 그게 한다는 게 부장님이 하도 진상을 부리셔서 깜빡했지 뭐예요? 아직 젊은데 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관리를 좀 해야겠다. 어째 임산부인 내 딸보다 배가 나온 것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임신은 김서방이 했어? 남들이 보면 욕해. 우리 세이는 임신한 티도 안 나게 말랐는데 말이야.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야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좀 나왔네요. 그리고 김서방, 아무리 회사 일 바쁘다지만 주말에는 집안일 거들어야지. 애 태어나고 나면 일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나한테 살림 배워.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빨래, 청소까지 남편을 쉬지 못하게 부려먹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절대 겸상은 안 했죠. 밥은 김서방이 알아서 해먹어. 다 늙은 우리는 세이 챙기기도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매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가서 보양식을 먹이셨어요. 부모님의 노력 덕에 저는 진짜 임산부처럼 오동통하게 살이 올랐죠. 제 아들이 참 효자인 게 입덧도 시간이 지나니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생일날이 됐어요. 남편은 혼자 술에 취해 들어와서 꼬장을 제대로 부리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도 이제 한가족이라고요.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항상 저를 배척하세요? 심지어 오늘은 저 생일이란 말이에요. 또 저만 빼고 고깃집 가셨죠? 왜 저 구박하세요? 사위는 안 불쌍해요? 엄마께서는 차가운 물을 떠오셔서 남편 얼굴에 그대로 뿌리며 말하셨어요. 차가워. 어때? 찬물 세례받으니 이제 술이 좀 깨는가? 어디 어른들 앞에서 술 마시고 꼬장을 부려? 아니 자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곱게 보겠나? 네? 이미 다 들었네. 세이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먹는 거 가지고 구박하고 먹는 걸로 서럽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좀 알겠나? 세상에 부인이 입덧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밥을 따로 먹으라니 역겹다니 그딴 말을 해대? 게다가 생활비도 안 줘? 참나, 더 말할 필요도 없네.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하게나. 우리가 사준 이 집에서도
당장 짐 챙겨서 나가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정신 나갔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게 가족이라고는 세이랑 장인어른, 장모님 뿐입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잘할 테니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돌았었나 봐. 제발 용서해주라, 어? 남편은 울면서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빌었어요.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저도 눈물이 터지더군요. 왜 내게 그렇게 못나게 굴었을까 생각하다가도 짠하기도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더 딸 눈에 눈물 나는 일 생기면 얄짤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행동이 180도 바뀌더군요. 제가 입덧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괜찮냐고 하고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걸 우선시하더군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생활비도 한꺼번에 입금받았고 그 뒤로는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잘 입금하더라고요. 이혼 위기는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봐주냐고 할지 몰라도요. 이후로 뭐 큰일 없이 남편과 불화 없이 꽤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남편은 또 나이가 들자 더 큰 상처를 제게 돌려주더군요. 애초에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 악한 게 남편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이었을까요? 저는 40대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초기에 운 좋게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날은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네요. 당신 내일 검진 혼자 가. 같이 가주는 거 아니었어? 그럼 연차는 왜 쓴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든 마누라 뒷바라지까지 해야 해? 착각하지 마. 약속 있어서 연차 쓴 거니까. 뭐? 병들었다니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그래도 첫 정기검진인데 연차까지 썼다니까 난 당연히 같이 가주는 줄 알았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 보호자는 이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남처럼 구니까 참 속상했어요. 그러고는 정말 저와 남이 되려고 하더군요. 이혼해. 뭐? 조금 다퉜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고 저는 허탈한 얼굴로 되물었죠. 아니,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재영이도 다 컸고 나 너네 뒷바라지 할 만큼 다 했잖아.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나도 온전한 내 인생 살고 싶다. 황혼 이혼 다들 하잖아. 이혼하자. 여보,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야 40 중반 바라보잖아. 근데 황혼 이혼이라니. 더군다나 재영이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어. 당신 이혼 소리 나올 만큼 내가 힘들게 했던 거야? 아님 정말 내가 아팠던 것 때문에 나 버리려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나 몰래 바람이라도 났니? 바람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솔직히 바람 피고 싶었어. 당신 매력 없어진 지 오래거든. 나도 남자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웬 낯선 아줌마가 나를 반기는데 좋겠어? 너 아직 40대면서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5년 뒤, 10년 뒤에는 너 어떤 모습이겠니? 정말 기대도 안 된다. 게다가 살도 적당히 쪄야 볼륨감 있는데 당신은 아픈 후로 계속 볼품없이 말라가잖아.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병들었어도 예쁜 구석이 있으면 내가 이혼하자 하겠어? 지금 말 다 했어? 난 재영이 키우면서 당신 뒷바라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전망 있던 회사까지 관두면서 가족들 케어했다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됐고, 나 이번 달부터 생활비랑 학비 안 보낼 거니까 빨리 일 구해. 여보, 재영이 아직 의사 면허도 안 땄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아니면 네가 재영이 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럼 대학 졸업까지는 내가 시켜줄 테니까. 뭐? 집에서 당장 나가라니. 이 집이 당신 거야? 당연히 내 집이지. 자,
어떡할래? 내 제안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 원룸 하나 정도는 얻어줄게. 대신 재영이한테는 네가 바람나서 나갔다고 말할 거야. 그래야 너와 내 연도 확실히 끊기고 재영이는 자연스럽게 공부 독하게 하겠지. 뭐? 내가 바람을 피다니 그게 말이 돼? 재영이가 믿을 것 같아? 아니, 그렇다 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날 갑자기 내쫓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 부모 없다고 너네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잡았냐? 갑자기 분하네. 어우, 열받아. 제가 오열하는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이 대쪽같이 굴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저를 붙잡았죠. 알고 보니 남편과의 개싸움을 처음부터 지켜봤더라고요. 엄마, 나가지 마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재영아. 너 언제 왔냐? 설마 다 들었어? 아, 내가 얼마나 너 서포트했냐. 그쯤 하면 됐지. 난 네 나이 때 아무런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다 들었으니 일주일 안으로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남은 공부는 네 엄마한테 시켜달라 하고. 아버지, 설마 저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들어서 그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 학비 벌게요.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랑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불쌍한 제 아들은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애원하더군요. 자기는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버리지 말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마저 냉정하게 외면하더군요. 야, 너도 참 이기적이다. 힘들게 일하면서 너 여기까지 공부시킨 건 나야. 어떻게 넌 네 엄마만 생각해? 나중에 너도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보잘것없는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 세월 다 보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허무한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엄마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노셨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달려드는 아들을 말리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 아들, 괜찮아 엄마는. 당신도 그만 말해요. 이혼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재영이 상처 주지 말라고요. 저는 억울함보다 아들이 받는 상처가 더 걱정됐죠. 남편은 한사코 바람이 아니라더니 몰래 전화를 뒤져보니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거울 앞에 늙은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좀 꾸미면서 살 걸 그랬나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책하는 제게 단호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사실 전부터 아빠 바람난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몰래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저 믿고 걱정 마세요. 그 증거들이 이혼할 때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꼭 의사 돼서 아빠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고 명백히 아빠 잘못이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학자금이랑 생활비는 대출받아서 공부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모질이 같은 저와 달리 똑똑한 아들은 이미 남편이 외도한 증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이걸 모으면서 또 얼마나 상처였을까. 저는 또 가슴이 찢어졌죠. 아들, 학비랑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옛날에 친할머니가 주신 돈 있어. 엄마는 절대 네 아빠랑 쉽게 이혼 안 해줄 거야. 소송에서 받을 거 다 받아내야지.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네 아빠 꼭 벌받게 할 거야. 친할머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할머니 이야기에 아들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시무가 소개해줬던 변호사는 처음 연락했을 때 이후로 별일 없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끊기지 않아 다행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증거 수집을 잘하셨어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카드 내역서 다 잘 준비해 주셔서 저는 뭐 할 것도 없겠네요. 저희 아들이요. 먼저 눈치채고 차곡차곡 모았더라고요. 저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만 믿으세요. 아드님이 훤칠하고 바르게 참 잘 크셨네요. 할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좋아하시겠어요. 저 할머니랑은 연락할 수 없나요? 왜 저희랑 연락 끊고 사셨대요? 사실은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건물도 하나 남겨놓으셨고요. 네? 제 앞으로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외로우셨을 텐데 연락 한 번 없이 혼자 가셨어요. 더 놀랐던 건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시부께서도 결혼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남편 말고 제 이름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을 남긴 이유가 궁금했어요. 변호사는 제게 편지를 내밀더군요. 아들과 함께 편지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가 급하게 간이식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이식해준다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며 놀았대요. 그러고는 수술 당일 무섭다고 도망쳤다네요. 시부모는 부모니까 처음엔 그것마저 다 이해했답니다. 하지만 병든 부모는 필요 없다고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다더라고요. 대신 죽기 전 유산은 미리 본인에게 결혼 선물로 달라고 하면서요. 짐승보다 못한 남편은 아픈 부인뿐만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까지 저버린 거죠. 애지중지 키워온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그러니 시부모는 매우 충격이었다 합니다. 그러다 시부모는 결혼식에 오라고 찾아온 착한 예비 며느리가 고맙고 걱정되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제게 남기셨대요. 변호사에게 부모도 버리는데 조강지쳐 안 버린다는 장담 못한다 말씀하시면서요. 어떻게 이런 날들까지 시부모께서 예측하셨나 봐요. 결혼할 때 진작 집안 사정을 말해주시지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저는 감사히 시부모의 유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실체를 알고 저와 아들은 남편을 평생 손절하기로 마음먹었죠. 변호사는 이미 시모에게 받을 만큼 수임료 다 받았으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분이 시모의 친구분 아드님이시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자 남편은 제게 싹싹 빌더군요. 여보,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응? 이거 완전 진흙탕 싸움이잖아. 내가 아들 졸업까지 시켜준다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 곱게 헤어지자. 우는 척 하지 마. 가증스러운 연기 다 티나거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취하하겠니? 두고 봐. 너 네가 가진 게 다 네 건 줄 알고 살았지? 내가 그동안 살림한 거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집도 팔아서 홀라당 네 명의로 했잖아. 내가 반드시 내 거 다 빠짐없이 되찾아올 거야. 여보, 진짜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아, 너한테 호구 잡히는 게 나다운 거야? 나야말로 너 떠나서 내 인생 찾을 거야. 두고 봐. 이런 미친, 곱게 늙어야지. 퇴, 정신 차려. 네가 뭔 수로 날 이길 건데? 돈은 있고? 네 아들 의사는커녕 졸업도 못할 거다. 내가 너네 모자 10원 한 푼 지원해주는지 봐라. 남편은 제가 자기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 악담을 퍼붓더군요. 악귀에 쓰인 듯 남편의 눈이 희번득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사람이랑 살아왔구나 오싹했어요. 변호사님은 이미 승소율이 높은 유명하신 분이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저는 소송에서 이길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자기 재산 저한테 다 빼앗길까봐 뒤늦게 싹싹 빌었어요.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아프면 간호해줄 사람 나밖에 없잖아. 아들이 나중에 당신 간호해줄 것 같아? 뭘 믿고 이래? 제발 우리 이혼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알잖아, 내가 2번 실수 안 하는 거. 예전에도 당신 서운하게 했을 때 고쳤잖아. 지금도 고칠 수 있어, 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지? 내 거 다 찾아올 거라고. 가진 거 다 뺏겨도 그 여자가 널 받아줄까? 여보, 제발. 남편의 두 얼굴을 이제 잘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전 집도 되찾고 재산 분할도 했으며
위자료도 받았죠. 더 이상 남편과 산 집에서 살기 싫어서 되팔았어요. 시부모가 주신 건물도 팔아서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얄밉게도 저와 헤어지자마자 상간녀랑 합쳤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아빠가 벌을 덜 받은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죠. 저는 아들을 달래며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뜻인지 곧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여보라니? 당신이야? 이혼한 지 언젠데 날 그렇게 불러. 너 재혼까지 했다며. 미안하다. 입에 붙어버려서. 세희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돋으니까. 전화번호 바꿔야겠다. 내 번호 아직도 아는 줄 몰랐네. 잠깐만. 세희야. 내 말 좀 들어줘. 나 재영이 좀 만날 수 있을까? 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만나?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웃기네. 조강지처랑 아들 버리고 간 게 누군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나 얼마 못 살아. 재영이 내 하나뿐인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않겠어? 뭐? 또 무슨 개수작이야. 죽는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뭔가 직감했어요. 나 가남이야. 죽기 전 소원이야. 제발 재영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내 연락은 죽어도 안 받더라. 보고 싶어서 학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얼굴도 못 봤어. 당신이 가남이라고? 그동안 지은 죄에 벌 받는 거야. 그리고 어디라고 학교를 네가 찾아가. 소리 소문 없이 죽지 그랬어. 다신 멋대로 재영이 찾아갈 생각하지 마. 안 찾아갈 테니까 재영이한테 한 번만 내 얘기해줘. 부탁이야. 저는 고민됐어요. 찢어 죽이고 싶은 전 남편이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너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내 아들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마.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둬. 재영이 위해서 말은 해보겠지만 다 재영이 뜻대로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희야. 저는 아들 눈치를 보면서 전 남편의 상태를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해결할게. 새엄마한테 인사도 할 겸. 하고 웃었죠. 저는 아들이 다 계획이 있을 거라 믿고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남편 집에 갔다 온 아들한테 들은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도착하니 전 남편과 상간녀는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더랍니다. 전 남편 얼굴은 황토색처럼 누렇게 떠 있었대요. 상간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요.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재영 씨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가 많이 아파요. 의대생이라면서요. 우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매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재영 씨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새엄마는 검사 안 해봤어요? 이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님 해주기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누구보다 이 사람한테 간이식 해주고 싶어요. 다행히 저도 일치하는데 기왕이면 아들한테 받고 싶다잖아요. 본인이 원하는데 저보다는 아들이 해주는 게 낫죠. 게다가 저보다 건강하시고 또 같은 핏줄이잖아요. 정말 이대로 아버지 외면할 거예요? 나랑 엄마 버리고 가더니 벌 제대로 받으셨네요. 이제 와서 젊은 내 간이 탐나요, 아버지? 그러자 상간녀를 앞세워 아픈 척하던 남편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더래요. 재영아, 아버지 정말 살고 싶어. 나 새삼 살게. 응? 제발 아빠 좀 살려주라. 하나뿐인 우리 아들. 전 남편은 자기 살고 싶다고 추하게 눈물 콧물 짜며 간이식 해달라고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새엄마가 해준다잖아요. 왜 옆에 떡하니 간 줄 사람 있으면서 날 불러요? 내 간이 그렇게 탐나요? 과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버지가 해주셨을까요? 제가 가남이라 아버지 간 필요했으면 제가 아버지 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나는 널 위해 내 간 통째로 줬을 거야. 정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간 이식해줄래? 응? 돈이 필요하냐? 아빠, 돈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치료비는 네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돼. 퇴직금 받은 건 너 줄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너한테 보탬은 될 수 있어. 그리고 저도 이제 일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 곁에 평생 있을 거니까요. 우와, 평생을요? 아니, 병든 사람은 지금 버리고 도망가야죠. 아버지 사망보험금 많이 들어놨나 봐요? 새엄마가 쉽게 안 떠나는 거 보니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두 분 다 돈은 됐고요. 일단 어머니께 가서 허락을 좀 맡아야겠어요. 저 대신 아빠랑 새엄마가요. 제가요? 사모님이 저 보면 더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면 네 엄마가 거품 물 텐데. 그러니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빌어야겠죠. 둘 다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상간녀랑 전남편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조금 비싼 아파트라 상간녀와 전남편은 놀란 눈치였죠. 시부모가 남긴 줄도 모르고 전남편은 감탄하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아들,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여보, 오랜만이야. 집이 꽤 좋네. 월세야? 내 돈으로도 이 집은 택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자가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자가요. 아니, 누가 여보야? 네 여보는 지금 네 옆에 있는 저 상간녀 아니야? 상간녀는 열받았는지 얼굴에 열이 확 올랐더군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커플 이제 엄연히 부부 사이거든요. 커플? 부부? 웃기고 있다. 넌 조용히 있어.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는 제게 나긋나긋 말했어요. 예전 버릇 남 못 주더군요. 혹시 나 몰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신에게 뭐 남긴 거 있어? 왜? 새 아파트 보니까 군침도냐? 됐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니네가 들어와. 시부모가 남긴 재산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전 남편은 아파트를 보고 군침을 흘리더군요. 재영이가 부른 거야. 당신 허락 필요하다고. 허락? 무슨 허락? 나 간이식 미쳤어? 어디 내 귀한 아들 간을 빼가려고 해. 네가 인간이야? 저는 전 남편 머리채를 쥐고 마구 흔들었죠. 그러자 상간녀가 저를 말리면서 울부짖었어요. 우리 자기 건드리지 마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맞을 짓 하니까 그렇지. 그럼 네가 대신 맞을래? 상간녀 머리채를 쥐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죠. 무슨 아줌마가 이렇게 무식하게 힘이 세? 상간녀는 한 대 맞고 열받았는지 씩씩거리고 전 남편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세희야, 나 살고 싶다. 너가 허락해주면 재영이가 나 간이식 해준대. 허락해주라, 어? 뭐? 절대 안 돼. 그러자 상간녀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전 남편 따라 무릎 꿇더군요. 경솔하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이 사람 간이식 아드님이 해주신대요. 사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갑자기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뭐? 이런 미친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잠시만요. 저 믿으세요. 제가 설마 해주겠어요? 아들의 귓속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아들은 상간녀에게 보란 듯이 말하더군요. 난 엄마 아빠가 재결합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아빠한테 제 간 떼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절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는데. 여보,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간이식 해준다고요. 너, 네 엄마 닮아서 아주 영악하구나. 그래서 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넌 좀 빠져 있어. 조용히 하라고. 상간녀가 그럴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자 전 남편은 정신사납다고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죠. 여전하구나. 부인한테 막대하는 거. 어때요? 아프더니 저 인간 나 때보다 더 심해졌네. 난 그래도 맞은 적은 없거든요. 나 이까지 뺨 한 대 맞았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신경 꺼요. 상간녀는 울먹거리고 재혼한 전 남편은 이혼하라는 아들의 말에 눈을 감고 생각하더군요. 아버지, 어떡하실 거예요? 새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저희한테 돌아오실 거예요? 상간녀는 자신감에 차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갈라놓으려고 하지 말고 간이식 안 해줄 거면 우리 오빠 희망 고문하지 말아요. 우린 흔한 불륜 따위가 아니라고요. 상간녀 혼자 드라마를 찍자 아들은 상간녀와 남편을 내쫓았어요. 이혼하고 다시 오세요. 그럼 아버지 부탁 받아드릴게요. 자기 아들 처음부터 간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괜히 우리한테 저러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요. 내가 이식해 줄 테니까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 둘에게 아깝지만 소금을 왕창 뿌려댔어요. 꽤 아팠을 거예요. 굵은 소금이었거든요. 재수 온 붙으니까 썩 꺼져. 그러고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아들, 엄마는 무서워. 너 도대체 무슨 계획인 거야? 엄마는 저 인간이랑 합칠 생각 추워도 없단다. 엄마,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난 저런 사람 아들인 게 정말 너무 창피해. 전부 되돌려줄 거예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상처 드린 것도 잘못한 사람이 직접 다 갚아야죠. 엄마는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정말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하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30대인 상간녀의 간보다 염치도 없는지 20대인 아들 간이 더 탐났나 봐요. 여보, 아들, 나 이혼하고 왔어. 글쎄 그 못된 게 이혼이라고 떨어지자마자 집안에 내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해서 빈털터리로 나왔지 뭐야. 전 남편은 전보다 더 심해진 몰골이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빈몸으로 찾아온 건지 저는 속으로 놀랐죠. 그리고 뒤이어 상간녀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내 남편 내놔 이 쓰레기들아. 아니 오빠, 설마 했는데 진짜 여기로 온 거야? 나 버리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오빠 대접이나 해줄 것 같냐고.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 응? 오빠 나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쓰레기는 너지. 어디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그리고 애초에 내 남편이었잖아. 내 남편이 제자리에 되돌아온 걸 네가 뭔 자격으로 말을 못해?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상간녀를 보던 아들은 아버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전 남편은 저와 아들의 눈치를 보다가 현관까지 쫓아들어온 상간녀에게 침을 뱉더군요. 돼!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만 안 만났으면 여우 같은 것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빠.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오빠, 정말 왜 그래? 상간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현관에 꽂혀있던 화병의 장미꽃을 빼들고 상간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죠. 꺼져! 꺼지라고 제발! 탱탱한 네 피부, 몸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한순간이야. 내가 널 사랑해? 웃기지 마. 난 네 몸 때문에 만난 것뿐이라고. 상간녀는 눈물이 범벅되어 보기 좋게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정말 이대로 순순히 간이식 해줄 것 같아? 난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짜 당신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었다고.
날 버린 이 순간 평생 후회할 거야. 아들과 제가 한심하게 쳐다보자 전 남편은 머뭇거리다 상간녀 머리채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더군요. 그러고 전 남편은 후련한 얼굴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면서도 전 남편이 악마 같았어요. 어쩌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나도 저 손에 맞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질기지? 내가 어쩌다 저런 거랑 엮어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지 원.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뭐? 여보 왜 그래? 나 깔끔히 이혼하고 온 거야. 엄마랑 나 재혼은 언제 하면 되겠냐 재영아. 아무래도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지? 아버지, 아니 이제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 걸 자꾸 깜빡하네. 아저씨, 이제 아저씨도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재영아? 아저씨라니. 신고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너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갈 곳이 어딨어? 전 남편이 소리 지르자 아들은 전 남편에게 고시텔 방키를 던졌어요. 거기 적힌 고시텔로 가면 돼요. 아저씨가 지낼 곳은 거기가 딱 적당하잖아요? 저 혼자 면허시험 준비할 때 공부하던 고시원인데 아저씨도 거기서 인생을 좀 되돌아보세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이혼하고 왔잖아. 아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고시원에서 지내? 역정을 내는 전 남편에게 아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간이식은 이제 필요 없으신가 봐요? 거기 가 계시라고요. 전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고시원으로 떠났어요. 아들은 고시원도 한 달치 월세만 냈어요. 월세 문제로 전화 온 전 남편에게 아들은 직접 일해서 내라고 말했죠. 막노동하세요. 하루 하면 10만 원은 거뜬하잖아요. 그리고 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줄래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일을 하니? 진짜 짜증나게 하네. 정 그러면 아저씨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봉사라도 하세요. 봉사활동하면 당분간 월세는 내줄 테니까요. 이후로는 아들한테 들었는데 전 남편은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갔더라고요. 아픈 걸 숨기느라 비비크림까지 발라가면서요. 그리고 점점 불안한지 제게도 애원하더군요. 재영이 말이야, 나 간이식은 언제쯤 해주려나? 글쎄, 당신하기 나름이지. 요새 재영이 바빠. 그렇게 저와 아들이 간이식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자 전 남편은 얼마 안 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 간이식 해준다는 거야? 와, 제가 아저씨 놀리는 거 진짜 이제 알았어요? 뭐? 너 이 새끼. 이혼도 한 번 해본 놈이 잘한다고 아주 두 번째 이혼은 뭐 고민도 없이 해버리셨네요? 어떡해요. 이제 혼인관계도 아니라서 그 상간녀가 아저씨한테 간이식도 못 해주는데.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어디 내 귀한 아들한테 악마래. 악마는 너지 이 자식아. 똑똑한 제 아들의 계획에 전 남편은 개거품 물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말이야. 당신은 재영이가 저러는데 그냥 있었어? 내 얼굴 안 보여? 나 당장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한 상황이야.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간 드렸으면 저도 그 효심 보고 배워서 간 드렸겠죠. 그런데 안 드리고 도망갔잖아요. 게다가 병들었다고 외면해놓고 나한테 악마라뇨. 악마는 당신이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땐 어려서 철이 없었고 난 단지 무서워서 그랬다고. 네, 아저씨. 저도 어려서 철이 없고 무서워서 간이식은 못 해드리겠네요. 이식 대기 순번 기다리세요. 언제 차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미친. 화가 난 전 남편이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려고 들자 아들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돈 있어요? 여기 물건들 다 비싼 거예요. 물어낼 돈 있냐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 물건은 다 내 거야.
아들의 말에 전 남편이 발악하길래 저는 비웃으며 거들었어요. 당신 아들 거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 당신이랑 나 남남이잖아. 그거 알아? 이 아파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아니요.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요. 당신이 버린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될 줄 아셨는지 내게 재산 남기셨더라고. 에이, 내놔. 처음부터 내 거였네. 다 내 거야. 이 집도 네 간도 다 내놔. 전 남편은 정신을 잃고 날뛰고요. 미리 신고한 덕에 경찰들이 왔어요. 전 남편은 계속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아프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물건이고 이제 이혼한 남남이니 꼭 법적으로 책임 물어주세요. 아들 역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장례식 때 봬요.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아들 노릇 해줄 테니까요. 나중에 변호사가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오로지 제 몫이라고 하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불쌍하지도 않아? 한 번만 봐줘라. 내 아들이 저렇게 무서운 애였어. 나 너무 소름 돋아. 소름 돋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닮지 않아서 내 아들은 너무 바르고 착해. 너무 착하고 바르니까 참지 못하고 악한 당신 벌 주는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은 정말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치료할 돈만 들고 있는 전 남편은 제가 들었던 전 남편의 보험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이혼할 때 제가 들어놓은 거 다 해약했죠. 그것도 모르고 전 남편은 보험금을 어느 정도 탈 줄 알았었나 봐요. 만약 이혼 안 했더라면 보험도 해약할 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 참 끝까지 어리석은 인간이라 생각했죠. 전 남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는 커 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구하지는 않고 여전히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그 월세도 아까운지 무료급식 먹으며 떠돌이 생활 중이라고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아들은 계속 자기 아빠가 벌을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있었죠. 상간녀는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제게 찾아왔더군요. 자신은 정말 사랑에 빠진 줄 알았다나 뭐라나요. 그건 사랑도 아니었고 추접한 불륜인 걸 이제 알았다고 뉘우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눈이 돌아서는 저보고 재혼하자고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난 당신이랑 이런 대화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요. 2번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용서 구하러 온 거예요. 지금 고해성사라도 하는 거예요? 벼랑간 상간녀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제가 가는 곳 어떻게든 찾아내서 자기 아빠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자꾸 소문내요. 제발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저도 아직 젊어요. 이제 다 잊고 새삼 살고 싶은데 그쪽 아드님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하는 복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상간녀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대가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엄살 떨지 마세요. 그만두더라도 내 아들이 내킬 때 그만두겠죠. 다신 찾아오지 마요. 한 번 더 찾아오면 나까지 합세해서 괴롭혀 줄 테니까. 상간녀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이 20장 들어있더군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니 이딴 걸 내가 받겠어요? 상품권을 꺼내 상간녀 얼굴에 뿌리자 상간녀는 고개를 못 들더군요. 떨어진 상품권들을 주워서 다시 봉투에 넣고 그 자리에 두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상간녀가 찾아왔었다고 말했어요. 뭐?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요. 아들, 이제 그쯤 하면 됐어. 이제 아빠 관련 일은 손 뗐으면 좋겠다. 미워하고 벌 주는 건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하늘에게 맡기자. 응? 넌 이제 사람들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해. 엄마는 네가 이런 가치 없는 일에 네 시간, 에너지 그만 쏟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지금도 충분해. 너무 통쾌해. 그러자 아들 울면서 말했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난 아직도 아빠, 아니 그 인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 마음 지우고 우리 삶 살자. 응? 그날 아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 아들 어엿한 의사예요. 아직 인턴이지만 전 남편과 달리 정 많고 효심 깊고 봉사정신 투철한 의사죠. 이제 아들도 졸업하고 인턴 생활하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해 보내고 있어요. 아들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불쑥불쑥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한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밥 한 끼 대접한 적 없던 시부모님께서 아들과 저를 살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부모에게 지은 죄로 천벌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간 이식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인 것이고 안 나타난다면 그게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복이 와요. 누구든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도 남은 삶 은혜 베풀며 살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